안녕하세요. 이배경, 송지혜입니다. 예.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욕구 얘기를 좀 더 깊이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결혼을 해서 보니까요, 아내 하나만 데리고 사는 것도 제가 힘들어 죽겠는데 애들이 태어나는데 이 애들이 또 다 다른 거예요. 큰애가 태어나서 사실 뭐 부모가 다 그렇잖아요. 이 아들 잘 키워보고 싶고 이 딸 잘 키워보고 싶은 게 그 부모의 마음이어서 애들 정말 잘해주려고 그러는데 이게 뭘 원하는지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하나만 그런가요? 둘째를 낳아서 첫째를 이렇게 키웠으니까 둘째는 이렇게 키우면 되겠다 하고 키워봤는데 또 둘째는 또 전혀 다른 애가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첫째 때 쓰던 방식이 하나도 안 통해. 네. 애 둘 정도 키우면 우리나라에서 꽤 그래도 많은 경험을 했는데 그 정도면 도사인 줄 알았더니요, 이 셋째 놈은 완전 다른 게 나왔어요. 네. 그러다가 또 막내 놈 또 다른 게 나오고 네. 다 원하는 게 다르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욕구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그것이 뭔가면 내가 이런 걸 원하니까 다른 사람, 상대방도 이런 걸 원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부부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자녀들은 얘기를 못 하니까 엄마가 아니면 아빠가 이걸 원하니까 우리 애도 이걸 분명히 원할 거야 하고 그거를 해주는데 나중에 보니까 애가 원하는 게 아니었더라. 맨날 저희가 그러잖아요. 너 잘 되게 해주려고 그래. 너 성공시켜서 네가 네 공부 잘하면 너 좋지 내가 좋냐? 이러면서 얼마나 저희가 애를 써서 아이들한테 그걸 다 줘요. 부부는 나 아니야 싫거든 이렇게 막 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나 반박을 할 수도 있는데 애들은 꼼짝 못하고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고 그게 좋은 줄 알고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애 넷을 보면서 또 애 넷이 성격이 다 달라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저희가 정말 얘네들이 원하는 것들이 뭔지 이거에 맞춰서 키워보려고 참 애를 쓰지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 네 가지 기질에 대해서 한 가지씩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기질은 해결사형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보통 이제 전문 용어로는 경험주의자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은 문제만 생기면 마음이 급하게 뛰어들어서 해결하고 싶은 사람들. 그래서 굉장히 행동도 빠르고 생각도 빠른 우리 아내 같은 사람이죠. 네, 그러니까 제가 딱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딱 그 넥타이하고 그 머플러가 너무너무 좋은 게 싸게 나오니까 그때 탁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엄청 받는 사람도 굉장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좋은 거를 주니까. 근데 사실 전 싸게 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해서 전 너무 뿌듯해요. 그게 저의 욕구를 막 충족시켜서 오늘 너무 오늘 건졌어. 득템했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그걸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 아이가 저희 집에 또 있다는 거죠. 네. 이 해결사형들이 갖고 있는 욕구는 크게 보면 자유롭고 싶은 욕구예요. 뭘 하고 싶을 때 자유롭게 하고 싶어요. 네. 제가 얼마나 하고 싶었겠어요. 그리고 그게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재미없는 건 또 죽어도 안 해. 그래서 항상 재미있는 것만 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좀 기쁘게 해주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을 저희는 해결사형이라고 그래요. 저희 집에 막내가 이유형인데요. 걔는요, 어느 날 우리 물어보잖아요. 너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너 무슨 과 갈래? 앞으로 어떻게 할래? 이런 거 너무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는 엄마가 시키는 거 하는 게 아니라 지들이 좋아하는 거 시킨다는 거 그 정도는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막내한테도 너 뭐가 하고 싶니? 막 그러고 물었더니 계속 고등학교가 돼도 자기는 별로 하고 싶은 게 없는 것 같대요. 그러더니 맨날 보는 게 뭐 1박 2일 뭐 이런 것만 보는 거예요. 맨날 무슨 그런 것만 손주 개그 그런 것들만 자꾸 보더니 자기는 다른 사람들한테 웃음을 줬으면 좋겠대요. 기쁘게 해주고 싶대요. 그러면서 그걸 굉장히 비장한 얼굴을 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대체 너 개그맨 될래? 저는 그렇게 말을 했죠. 엄마 나는 다른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기뻐하고 모든 사람들이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자기 안에 욕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요. 특히 이 재미없는 거는 죽어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내 같은 사람은요, 뭐 좀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금세 재미가 없어져 갖고 없어져 버려.
재미없는 것만 시키니까. 나도 재밌는데. 의무 무슨 뭐 이렇게 해야 하는 거 이런 것만 시키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갈등하기 시작해요. 왜 조금 진득하게 할 수 있는데 안 하지? 당신이 애야? 막 이러면서 그렇게 그런 저를 것들 때문에 갈등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해결사적으로 뛰어들면서 해결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이 몸도 빠르고 행동도 빠르고 뭐 하나 하다가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뒤에 정리를 안 해. 하여간 주변에 정리 안 된 것들이 쌓여 있어요. 그런 정리 안 된 걸 보면서 저는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저는 관리자형인데 관리가 안 되는 건 저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알아야 돼요, 뭐든지. 다 내가 관리가 돼야 되는데 이 관리가 안 되는 아내를 만나서 같이 살려니까 이 속에서 욕구불만이 날마다 아내랑 사랑하는 아내랑 함께하고 싶지만 함께하면 힘들어지는. 그래서 제가요, 왜 그런 사람이랑 결혼했냐.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난 사람인데 그럼 당신같이 관리 잘하고 정리 잘하는 사람 찾지. 왜 나같이 재미 좋아하고 웃기는 거 좋아하고 코미디 좋아하고 이렇게 맨날 하하거리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냐 하고 나중에 보니까요. 그런 사람을 자기가 원했었대요, 사실은. 저는 우리 아내가 생기발랄한 게 좋았어요. 그 생기발랄하고 튀는 모습이 저한테 너무나 좋았고 에너지를 많이 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앞으로 이 아내랑 같이 살면 내가 정말 많은 에너지를 얻으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착각이었지만. 에너지는 많이 줘요. 근데 그 대가가 있다는 거를 우리가 어떤 배우자, 다른 기질의 배우자를 선택하면 그 기질에 도움을 받지만 그 기질에 갖고 있는 또 다른 문제 때문에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갈등이 일어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관리자형이에요. 두 번째 유형이 알았다고. 관리자형이에요. 관리자. 저는 관리하고 싶어요. 관리가 돼야 마음이 안정감을 느껴요. 이런 관리자형들은요, 내면에 원하는 욕구가 소속감이에요. 어디에 속해서 안정감을 얻기 원해요. 그래서 안정감을 원해요. 그리고 그런 소속감에서 의무 수행을 잘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저는 내가 남편이면 남편으로서 대접받고 싶어 해요. 근데 어떤 행동을 보니까 우리 아내는 전혀 나를 남편으로 여기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럴 때 제가 그 욕구가 깨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거 좀 치워달라고 처음엔 부탁하죠. 여보 좀 치워줬으면 좋겠어. 나 힘들거든. 그 다음 날도 있고 그 다음 날도 있고 그러면 나를 무시하는구나. 나의 소속감에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관리자형들은 소속감과 안정감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소속감과 안정감 때문에 해결사형이 갖고 있는 다른 사람한테 좋은 걸 주고 싶은 거, 그리고 이것을 지금 하지 않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해야 되는 자유, 이런 것들이 계속 구속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일을 하려면은 남편의 소속감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이거 좀 하고요. 그래야 될 수밖에 없으니까 남편의 그런 그 욕구와 저의 욕구가 갈등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저는 아내가 내 옆에만 있으면 저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옆에 가만히 있고 그러면 서로 얘기도 하고 뭐 등 들고 걷어주면 더 좋고 이렇게 욕구를 해서 같이 서로 좋아지는데 갑자기 나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많이 생기죠. 옆에 있으니까. 그럼 아내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생겨요. 근데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순간 이 남편한테 뭘 해주고 싶어 해. 그래서 갑자기 부엌으로 뛰어가 나한테 밥 만들어 주려고 아니면 간식 만들어 주려고. 저 그거 안 먹어도 되거든요. 넌 옆에 있는 게 더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머 여보 이거 당신 좋아하는 거야 슈크림. 제가 그래요. 왜냐하면 낮에 지나다니다가 슈크림이 따끈따끈하게 누가 만들어 놓은 거를 제가 파는 걸 사온 거야. 이거 우리 남편 좋아하지. 그리고 냉장고에 넣어놓은 걸 그때서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걸 오늘 안 먹으면 안 되잖아. 또 슈크림이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 주고 싶은데 남편은 됐대요. 그래서 이거 먹어야 되는데. 그리고 저는 또 막 달려가요. 냉장고로. 그거 갖다 주려고. 그게 저의 사랑의 표현이고 저의 욕구의 충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 사랑한다는 느낌을 받는 욕구들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저는 이 사람이 내 옆에만 있으면 나대고 행복하니까 이 사람도 행복할 거야. 그리고 옆에다 잡으려고 그러고. 이 사람은 내 옆에 잡혀 있으니까 자유함의 욕구가 깨지니까 자기도 또 가서 뭐 만들어주면 내가 좋아할 줄 알고 가서 또 만들어주고. 이런 갈등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욕구를 우리가 알아간다는 거.
정말 중요한 일 중에 하나고 욕구가 정말 우리 부부 사이에 뭐가 다른지 이걸 찾는 게 매우 중요한 일이죠. 특히 관리자형한테는 의무 수행을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우리 관리자형 딸아이 같은 애는요, 뭐 하나 맡기면 정말 열심히 해요. 저희가 강의를 많이 다녔기 때문에 야 동생 이번에도 늦게 엄마 아빠 들어오니까 동생들 잘 봐라 그러면 걔는 정말 열심히 잘 봐요. 근데 이 관리자들은 그래서 항상 자기한테 주어진 일,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일 제일 안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해결사형이거든. 뭐 하나 맡겨놓으면 안 하고 도망가. 그러면 또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쫓아다니면서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 아들이 나왔는데 이 아들은 이제 전략가형이라고 저희가 불러요. 이제 세 번째 성격이죠. 전문 용어로는 합리주의자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이 전략가형들은요 또 전혀 다른 욕구를 갖고 있어요. 이 친구들의 욕구는요 성취 욕구가 있어요. 일을 잘하고 싶고요. 일을 성공시키고 싶고요. 일을 성공시키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들. 그래서 경쟁도 해서라도. 경쟁을 하기 시작하고 더 지기 싫어하는 욕구들이 있어요. 또 더 많이 알고 싶어해요. 그래서 공부도 참 열심히 해요. 그리고 자기가 점점 대장 되고 싶어하는 아이들도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도 내가 좀 영향력을 갖고 싶어하는 이런 욕구가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요 거의 골목대장이에요. 나이도 어린애들도 형하고 놀아. 네. 친구들하고는 안 저희 놀아. 조카 하나가 이런 아이가 또 있어요. 그 집안에 한 명씩 이렇게 대표 선수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전략가형 아이들을 볼 때마다 걔네들을 다 도마에 올려놓고 얘네들 때문에 속상한 얘기들을 엄마들이 해요. 근데 우리 조카 하나가 그런 아이인데 걔는 키도 작아요. 그런데 농구한다고 다니는 거 보면 저보다 다 얼굴이 이만큼씩 큰 애들하고 같이 다녀요. 그리고 다 얘가 가재는 대로 다녀요. 제가 왜 그럴까 싶었더니 얘가 바로 전략가형이더라고요. 그리고 뭐 형들이 있는데 어디든지 껴서 대장 노릇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때 어릴 때는 있잖아. 종이돈 은행놀이 하면 종이돈 만들잖아요. 그럼 종이돈을 이만큼씩 만들어요. 그리고 지갑에다 껴갖고 가서 그 종이돈을 막 다 나눠줘. 너무 놀라서 어떻게 애가 그러냐고요. 이렇게 전략가형들이 그래요. 전략가형들은 지기 싫어하는 게 있어요. 어렸을 때서부터. 우리 전략가형 아들도요. 어렸을 때도 지기가 싫어해서요. 뭐 가위바위보 게임이나 뭐 유치원에서 게임하는 거 하는데 지가 선물 못 받으면 막 울어 화가 나서. 저희가 미숙하니까. 같이 모노폴리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같이 가족 게임, 보드 게임 이런 거 하면요. 우리는요 걔가 이길 때까지 게임을 못 끝내. 걔가 이겨야 끝나는 거예요. 우리 제발 좀 그만 좀 하자 그러면 안 된대. 막 그렇게까지 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내면에 이기고 싶은 욕구가 그냥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훨씬 더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아이들로 이겨야 돼. 더 잘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전략가형들은요. 게임을 해도 이기고 싶고요. 테니스를 쳐도 이기고 싶어요. 그래서 항상 이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이 해결사형들은 테니스를 치자 그러면 왜 치는지 아세요? 재밌고 싶어 하니까 재미있어서 쳐요. 테니스 치는 거 재미없으면 죽어도 안 쳐요. 근데 이 관리자형들은 테니스를 왜 치나 봤더니 약속이 돼 있으니까 의무 수행하러 가서 치는 사람들이에요. 전략가형들은 이기기 위해서 치고.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 일을 해도 그 일을 하기 위한 욕구가 다 다른 데서 나와요. 누구한테 일을 시키면 야 이거 너무 중요한 거야. 이건 너희 미래를 위해서 아주 준비해야 돼. 라고 해봤자 소용없어. 그 사람한테 그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한테 그게 얼마나 재미있는가는 해결사형일 때. 그게 그 사람한테 의무가 있고 그게 해야 되는 거라는 거는 관리자형일 때. 그리고 이거 너 하면 너 1등 될 수 있어. 네가 반장이야.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은 움직이죠. 내가 원하는 그 방법으로 절대로 설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욕구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하면 아이들한테 동기부여를 할 수가 있어져요. 그리고 아이들을 좀 다룰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전략가형 아들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도 야, 밥 먹어라 그러면 꼭 지가 뭘 하고 있으면 자기 하고 싶은 걸 더 하고 싶어요. 안 먹어 그래요. 그래서 걔한테는 이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하게 해줘야 돼. 힘을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너 지금 먹을래? 5분 있다 먹을래? 그러면 내가 가만히 생각하다 5분 있다 그러고 지가 결정했기 때문에 5분 후에 와서 먹어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결정했다는 것. 이런 자기 것들을 힘이 있어야 한다는 아이들. 거. 이런 아이들이 전략가형 아이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조금 이제 항상 더 이기고 싶어 하고 내가 힘을 더 갖고 싶어 하고 이러다 보니까 관계에서도 조금 네.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맨날 자기만 이기고 싶어 하니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걱정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아이를 제가 어릴 때부터 맨날 이렇게 무슨 보이스카웃이든지 아니면은 무슨 캠프 이런 데 자꾸 보내려고 그랬어요. 단체 생활 좀 하라고. 왜냐하면은 그렇게 안 하면 너무 사회적으로 안 될 것 같아서. 근데 사회에서도 가만히 보니까 얘가 가서 항상 누군가 이렇게 한 명을 정해 놓더라고요. 그래서 아, 쟤를 내가 이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걔한테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요. 그런 다음에 걔를 한꺼번에 처음부터 이기겠다는 생각 안 하고 쟤만 넘어서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걔를 넘어선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그래서 참 어린애 누가 가르쳐 줬어요? 제가 그거? 그냥 타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략가 형들의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자기의 미래에 대한 계획도 너무 잘 세우고요. 그러나 또 문제는 저주하는 것만 해. 절대로 누가 시킨다고 하지 않아요. 자기가 목표를 세우고 자기가 그것을 따라가고. 그래서 그것만 자꾸 이렇게 자극을 주면 그러면 잘 될 수 있는 아이들이 전략가 형 아이들. 그러니까 전략가 아이들은 항상 자기 전략대로 순서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또 손에 안 잡히는 사람이 있죠. 해결사 형들이죠. 우린 맨날 문제인 것처럼 당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니, 부부 사이에서나 자녀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죠. 네. 그래서 이 부모가 예를 들어서 전략가형이다. 그러면 전략을 잘 짜서 얘네들을 정말 성공하고 성취하는 일들을 해주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것이 얘네들한테 내가 도움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미꾸라지 같은 해결사형들은 전혀 거기 들어오지 않고 네. 또 관리자형들은요. 그런 큰 꿈은 없어도 돼. 나 그냥 작게 소박하게 살고 싶은데 그냥 나 우리 가정만 행복하면 돼. 그 미래에 나 그렇게 안 이루어도 되거든. 이러는데 그 전략가형 아버지는 그 아들을 너의 이 앞으로의 세대는 어떻게 된다. 너는 우리 가업을 물려받아라. 막 이러면서 계속 스트레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관리자형은 전혀 관심이 없더라고요. 내가 이걸 원하니까 얘도 이걸 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항상 그걸 해주고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네. 그리고 나서 꼭 이러죠. 내가 해준 게 얼만큼인데 네가 이럴 수 있니? 내가 지금 해줄 수도 없는데 내가 이 나이에 말이죠. 내가 마지막 기회다 막 이러면서 얘기하죠. 그렇지만 그 아이들한테는 그게 하나도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저 사람이 원하는 거. 예를 들어서 저희 남편 같은 관리자형, 저희 큰아이 같은 애들은 안정감과 소속감의 욕구. 예, 너희 가정에 너희 아이들이 어떻게 크겠니 앞으로. 너희 아이들이 잘 크기 위해서는 네가 이런 가정에 안정을 줘야 되고 그 안정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따라가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 알아듣기 귀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상담가형이 있어요. 우리 둘째 딸이 상담가형인데 이 상담가형 이상주의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아이들은 정체성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아 실현의 욕구라고도 얘기하죠. 또 어떤 온전함을 갖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의미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내가 의미 있고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이런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욕구가 충족이 안 되면 힘들어져요. 이 상담가형 부인은요, 내가 이 집에서 무슨 의미가 있지? 내가 엄마로서 무슨 의미가 있지? 이게 충족이 안 되면 떠나고 싶어요. 어느 날 40대고 50 다 됐는데 애들이 다 컸어요. 그동안은 뭐 애들 뒤치다꺼리 하랴 남편 도와주랴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애들이 다 둥지를 떠나고 자기가 왜 아무도 자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거야. 남편은 남편대로 가고 애들은 애들대로 떠나고 아무도 엄마한테 필요성을 못 느껴. 그러니까 어느 날 생각해요. 내가 뭐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갑자기 실종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갑자기 엄마 없어졌다고 난리가 나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며칠 만에 찾았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디 갔었어? 우리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럼 왜 갔었어? 라고 했더니 아무도 내가 필요로 하는 것 같지 않아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관리자형이 보기에 어떻겠어요? 관리자형 남편이 기가 막히죠. 기절을 지금 하는 해야 거죠. 될 일이 얼만큼이 있는데 우리는 의무 수행을 해야 되는데 엄마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러는 거죠. 아내가 어떻게 집을 떠날 수 있냐 그러는 거죠. 그러나 이 상담가형은 자기 안에 의미가 더 이상 있지 않을 때 더 이상 그 자리는 자기 자리가 아니라고 느끼는 또 다른 의미를 찾아서 또 상담가형들은요, 인정받고 칭찬받는 거 너무 좋아해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지만 의미 있다고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칭찬을 다른 기질 사람들은 잘 안 해. 해결사형은 딴 일 하느라고 바빠서 안 하고요. 관리자형은 못한 것만 지적하느라고 안 하고요. 전략가형들은 항상 양에 앉혀가지고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속상한 거예요. 정말 내가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고민들. 특히 아이들도 상담가형 아이들은요. 고민이 많아요. 나는 정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나는 뭘 해야 될까? 나는 무엇을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거에 나는 대해서 누구일까부터 시작해요. 어릴 때. 난 굉장히 누구지? 생각도 많고 고민도 많은데 관리자형 엄마 아니 그냥 하던 거 계속 하면 되지. 왜냐면 하는 것만 하는 사람이니까. 네, 전략가형은 또 그 전략을 짜는. 해결사형들은 야 재밌는 거 해. 재밌는 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집에도 그런 상담가형 아이는요, 어릴 때부터 계속 자기가 뭘 해야 되지, 나는 뭘 하지, 어떤 사람이지를 어릴 때부터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어느 날은 요리사도 해보겠다 그랬다가, 어느 날은 탤런트를 하겠다 그랬다가, 뭐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럼 제가 누구예요? 제가 해결사형이잖아요. 그럼 제가 애가 갑자기 11살 때 탤런트를 하겠다 그러면 저는 갑자기 MBC 무슨 탤런트 만드는 연기 학교에 보내야 되는 게 아닌가 하고 저는 그다음부터 벌써 전화를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갑자기 요리사를 해보면 어떻겠다고 또 그러는 거죠. 그럼 제가 또 휘둘려갖고 또 요리사를 또 찾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우리 상담가 딸 때문에 얼마나 제가 휘둘렸는지 몰라요. 저는 해결을 해주려고. 저희 딸애가 어렸을 때 책상을 하나 사달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보통 애들한테는 뭐 작은 책상을 사주는데 저희 회사에서 쓰던 좋고 큰 책상이 있어가지고. 당신 눈에 보기에 좋았지. 그치. 이거보다 훨씬 비싼 거니까. 네. 그거를 그러면 그래 아빠 회사에 좋은 게 있는데 이거 갖다 줄게 하고 딱 개방에다가 설치를 해줬는데 얘 표정이 밝지가 않아. 그걸 보면서 제가 어떤 느낌을 하냐면 아빠가 이렇게 좋은 거 선물을 줘도 얘는 기뻐하지 않는구나. 섭섭함이 오는 거죠. 반대로 우리 딸은 내가 원하는 책상은 이게 아니거든. 아빠는 내가 원하는 걸 안 주는구나. 섭섭함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럴 때 그런 것들을 깊이 대화하는 능력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섭섭함만 쌓이고 그렇죠. 쌓이다가 며칠 지났는데 저희 남편이 쟤 저 책상 안 쓰냐?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딸은 거기다가 자기 물건 갖다 놓지 않고 계속 그냥 낙동강 오리알처럼 저기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 안에는 서로 서운함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서운함들이 생기는 이유가 내 안에 있는 그 근본적인 욕구들이 충족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남자의 욕구도 알아봤고 여자의 욕구도 알아봤고 또 기질별로 다른 욕구도 알아봤어요. 이거 말고도 또 굉장히 많은 욕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부터는 욕구가 무엇인지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정말 원하는 욕구가 무엇인지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건 쉽지는 않지만 정말 내가 어떤 때 가장 행복을 느끼나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때 뭘 자꾸 주나 이런 것들을 자꾸 찾으면서 아 나는 이런 욕구들이 있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자꾸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자, 자녀들이랑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가 원하는 게 뭐니? 우리가 싸우자는 게 아니라 얘기하자고 밤낮 싸우자는 걸로 가가지고 싸우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원하는 거를 해주자. 그래서 배우자, 우리 아내가 원하는 것들을 적고 또 그것도 오랫동안 생각하면서 서로 가르쳐도 주고 당신은 이런 거 원하잖아. 뭐 이런 것도 얘기해주고 아이들 것도 찾으면서 자기 욕구를 찾고 상대방 욕구를 찾으면서 하나씩 이제 법칙을 정하는 거죠. 야, 나는 요 5가지는 꼭 해줘. 네. 그러면 좋아. 내가 5가지는 해줄 테니까 너도 요 5가지는 꼭 해줘. 잣은 꼭 20개 넣어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 부부관계나 자녀관계나가 서서히 회복돼 나가기 시작하죠. 저희는 이제 벌써 이제 아이들이 다 커서 결혼할 때가 됐어요. 그럼 이제 배우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게 되잖아요, 아이들하고. 근데 저희가 이제 남편 성격만 알아도 행복해진다, 아이 성격만 알아도 행복해진다 그 책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각자의 성격도 알고 이제 이번에 얘기한 것 통해서 남녀 간의 차이도 알고 그랬지만 각자의 욕구가 절대로 다르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그 배우자 때문에 저희 자녀들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딸들이 컸으니까 너는 그래 어떤 남자면 좋겠니? 그리고 또 주변에서 물어요. 아유 그 집 아이는 어떤 사람을 원해? 이렇게 하고 저한테 물어요. 그럼 제가 물론 저희는 기독교니까 예수도 잘 믿었으면 좋겠고요. 기도하면서 큰 아이였으면 좋겠고 이런 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요. 제가 우리 상담가형 아이에는 제가 이렇게 말해요. 걔는요 마음이 통해야 돼요. 걔는 공감 안 해주면 안 돼요. 그게 걔한테는 가장 중요한 욕구예요.
어떤 직업이냐 어떻게 외모보다 더 중요한 건 가슴과 가슴이 통하는 대화를 할 때 걔는 드디어 행복함을 느껴요. 제가 그렇게 말해요. 그런가 하면 우리 관리자형 아이는요, 걔는요, 그게 모든 것이 미리미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요. 그 자기 인생의 계획을 세요. 난 이때쯤 결혼할 거야. 나는 그런 것들이 모든 것이 되어 있어요. 또 우리 전략가형 같은 아이는요, 자기가 굉장히 이렇게 힘을 갖고 싶고 성취욕이 있으니까 적어도 부인이 이 정도는 돼야 돼. 엄마 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 기준이 너무 있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몇 살 때쯤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부인이 이 정도는 돼야 되고 우리 집에 보니까 우리 집에 누나들이 키는 크니까 너무 작아도 안 될 것 같고 뭐 자기가 갖고 있는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해결사 형아이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큰일 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내가 보기엔 너는 관리자형이 맞을 것 같아. 왜냐하면 너가 자유롭긴 하지만 때로 절제와 사람한테 이런 관리적인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너는 부인이 엄마랑 아빠랑 물론 싸우기는 하지만 부인이 아빠 같은 그런 유형이면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내가 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바로 욕구로 저희들이 아이들을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욕구 때문에 힘들기는 하지만 그 서로 다른 욕구가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만들려면 이 사랑의 욕구가 충족이 되기 시작하고 서로 간의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주면 그 다음부터는 서로 다른 성격이 도움이 되기 시작하죠.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거는요, 사실 이 사랑받고 싶은 욕구는 배우자가 다 해결해 주지 못해요. 어느 때서부터는 부모도 그래요. 어떻게 다 해결해 주겠어요. 어느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들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 욕구가 뭔지를 알고 그걸 가만히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욕구를 모를 때는 우리가 욕구에 휘둘리게 돼 있어요. 내가 그 욕구를 알고 이렇게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욕구를 내가 통제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한테 지금 이런 욕구가 발동이 되는구나. 제가 우리 아내가 어질러놔도 힘들 때 나한테 또 안정 욕구가 발동이 되는구나. 그러면 요거를 좀 누를까? 아니면 내가 좀 치울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채워서 요 욕구만 만족시키면 되는 거니까 이거를 스스로 관리하는 방법들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욕구라는 거는요, 인간 사회에서는 채워지지가 않아요. 한 2% 부족한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마지막 거를 채워야 돼요. 이런 것 같아요. 제가요, 요새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 아이가요, 저보고 갑자기 엄마도 이제는 좀 브랜드 있는 핸드백 좀 갖고 다니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는요, 생각보다 다르게 저는 이렇게 가방 같은 거 비싼 거 별로 관심도 없고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저 별로 자동차 뭐 비싼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그래요. 그런 게 별로 저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왜 가방 같은 게 안 중요했을까? 저 자신의 욕구를 보면요, 제가 젊었고요, 하는 일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욕구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이가 이번에 그러는데요,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왜 그랬냐면 이제 더 이상 젊음 갖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젊음으로 아름다움을 이거를 경쟁하기에는 제가 이제 너무 나이가 들었어요. 그리고 뭐 주름도 생기고 뭐 이거를 어떻게 해볼까 이런 생각이 가끔 든다니까요. 그건 뭐냐면 내 안에 내가 왜 이런 생각이 들까? 라고 생각을 했더니 내 안에 뭔가 부족하기 시작한 거예요. 더 이상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위로 올라가셔야 돼요. 내 욕구보다 더 크고 더 의미 있고 더 뜻있는 욕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세상을 도와주는 욕구, 이런 걸로 자꾸 충족을 시키면 사실은 욕구라는 거는요, 이 더 큰 욕구가 들어오면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가방을 갖고 싶은 게 뭔가 있어 보여야 될 것 같은 거야. 그리고 이거를 저걸 내가 이렇게 들고 다니면 사람들이 날 볼 때 뭐가 저 가방이라도 좀 볼 거 아니에요. 내 얼굴을 안 보더라도. 그렇게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게 점점 비워지니까 점점 다른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또 세상을 돕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욕구를 자꾸 채우면 그냥 남편이 그렇게 100%까지 사랑 안 해줘도 한 98% 정도만 하면 나머지는 그걸로 채우고, 애가 나를 힘들게 하는 몇 프로가 있어도 또 하나님 안에서 바깥에서 의미 있는 활동을 통해서 채우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욕구를 채우는 연습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욕구는 충족되어야 되고 충족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떤 방식으로 충족을 시키느냐, 가장 미숙한 애가 싸워서 뺏는 거고, 점점 깨달아가면서 내가 욕구를 깨닫고 그 다음에 내 욕구를 정말 의미 있는 욕구로 바꾸는
바꿔서 채워나가기 시작하면 정말 행복한 삶, 행복한 가정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여러 자녀의 욕구가 상충될 때 부모는 어떻게 조율해 주어야 할까요? 네. 욕구는 항상 상충될 수 있죠. 사실 원하는 거가 상충되는 것과 욕구가 상충되는 건 조금 달라요. 뭐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이 과자 내가 먹을 거야, 아니야 내가 먹을 거야, 이거는 원하는 거지만 우리가 욕구로 봤을 때는 조금 그 내면의 욕구를 건드려 줘야 될 필요가 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 아내의 욕구와 저의 욕구가 상충되는 것, 우리 자녀와 욕구들이 상충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중요한 거는 그 욕구를 충족시켰을 때 더 크게 얻고 싶은 게 뭔지를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사실 욕구를 서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나는 더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어. 당신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나도 당신을 더 사랑해 줄 테니까 당신도 날 사랑해 줘.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큰 그림, 큰 목표, 크게 얻을 수 있는 게 뭔지를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 밑에 있는 욕구들은 조금 서로 이해하면서 조절이 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저하고 아내하고 우리가 좀 더 갈등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니? 그러면 다음부터는 잣은 꼭 20개 넣어주라. 뭐 이런 것들을 서로 정하고 갈 수 있죠. 아이들도 원하는 것들이 상충했을 때 그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니들이 어떤 관계를 얻고 싶니? 정말 원하는 게 뭐니? 하는 것들을 물어보면서 더 큰 그림으로 자꾸 끌고 가시면 그 욕구들이 별게 아닌 경우도 될 수가 있고 또 욕구를 서로 그러면 네가 원하는 거 반, 네가 원하는 거 반 서로 이렇게 나눠서 해줄 수도 있고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거는 모든 사람은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네가 행복하기 위해서 뭐를 더 할 수 있겠니? 그 큰 그림으로 자꾸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저도 그 욕구가 상충된다는 말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큰아이가 원하는 것과 두 번째 아이가 원하는 거를 부모가 다 해주고 싶은데 이게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큰아이와 둘째 아이가 절대로 성격이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얘네들이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속 안으로 들어가면 진짜 원하는 것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 원하는 것들을 건드려 주라는 거죠. 그러면 그 원하는 것들을 각자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그 아이의 원하는 것의 진정이 그냥 과자 몇 개 더 가지는 게 아니라 더 가지는 그 이유가 뭘까라는 거를 찾아줄 때 그게 조율이 되는 거지 반씩 나눠서 가져 끝 이렇게 말하는 게 조율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제발 운동 좀 해주세요. 이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뭐 운동을 한번 시켜봤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의 뱃살을 빼주세요. 주님 피자를 먹어도 살이 안 찌게 해주세요. 평상시에 이런 운동을 많이 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더 돌리세요. 5번, 6, 7번. 반대쪽 시작. 정말 가만히 앉아서 보는 방송이 아닙니다. 어떠세요? 하기 전하고 지금 하고요. 시원하시죠? 모든 행복이라고 보통 말하는 그 근간이 바로 건강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